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터리 유재성입니다. 오늘은 분쟁 관련해서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고요. 작년 한 7월에 그리고 그 전에도 간간히 이제 분쟁 관련해서는 기존 글들의 좀 내용들이 있고 질문들은 좀 자주 올라와서 답변들은 좀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좀 계속 중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시간 잡아서 한번 써야 할 것 같아서 작년 7월에 간단하게나마 좀 작성하면서 약간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써놨기 때문에 딱히 영상을 만들진 않았고요. 일단 영상 만들면 편집하고 계속 보고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영상을 거의 만들 시간이 없어서 포스팅을 좀 안 하고 있다가 일단은 지금 최근에 올리고 있는 형태로 일단 무편집으로 해서 간단하게라도 일단 영상을 만들어 놓는 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서 일단은 간단하게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기억력이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설명할 때 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이 아마 누락되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좀 단어나 이런 게 좀 이상해도 그러려니 하고 아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새벽 한 5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글에 있고 영상은 가급 이게 올리고 나면 유튜브는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면 글을 수정을 하거나 이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약간 여유가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만들던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이 이상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은 도움이 될 듯 싶어서 만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상을 간략하게 만들면 또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는 글을 쭉 전부 다 읽어주는 식으로 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이제 딱 필요한 부분만 알고 싶을 때 영상이 길면 또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앞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이어도 뒤에 다시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간단하게 분쟁이나 환불 그리고 구매 관련해서 주의사항이나 팁 뭐 이런 것들은 꽤 자주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제품 하나 추천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알로이라서 이게 메탈 재질인데 워낙 저렴한 제품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일부 제품들은 또 이게 플라스틱으로 오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신 분이 좀 계셔서 그때 이제 이걸 기준으로 분쟁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일단 예시를 잡은 거고요. 단순하게 또 분쟁을 올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샘플 예시도 잡을 겸 해서 일단 작년 7월에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UI를 워낙 많이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있다가 안 되는 기능들도 있고 좀 없어지는 기능들도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고 화면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일단 화면에 노출되는 정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문번호 같은 경우는 사실 노출이 돼도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제 주민번호, 제 거 주문번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작년인가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문번호도 노출도 그렇고 또 민감한 정보가 또 노출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영상 편집하고 막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영상을 못 올리는 경우까지 가서 일단은 사진 위주로만 몇 개 한번 올려놨었고 나중에 이제 편집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럴 시간은 안 되니까 지금 UI가 바뀐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불도 그렇고 분쟁도 조금 바뀐 UI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플러스 제품이 왔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일단 올리는 형태로 좀 잡았고요. 키 가이드는 이제 분쟁을 걸기 위해선 분쟁 화면으로 가야 하는데 보통 주문 번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을 하시던 아니면 직접 가시든 구매한 주문 목록으로 일단 이동을 하시고 그 구매한 목록 중에 내가 분쟁 신청하고 싶은 그 대상 옆에 보시면 상세 정보 이동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전용 앱 같은 경우는 그냥 주문 번호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타이틀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면 나오는 상단 같은 데나 맨 하단에 보시면 오픈 디스프트라는 버튼이나 링크가 있습니다. PC나 이제 앱마다 약간씩 좀 차이는 있지만
오픈 디스피트 찾아서 클릭하시면 분쟁 신청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려는 분쟁이 환불이냐 아니면 반품이냐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돌려보내시면 반품이고요. 반품은 전액 환불이 반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하는 금액이 전액이면 마찬가지로 리턴 굿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리턴 굿즈 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요. 제품 수령 여부, 내가 제품을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유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 환불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들이 좀 나옵니다. 이게 분쟁 사유겠죠. 분쟁 사유 선택하시면 되고요. 환불 금액하고 분쟁 이제 세부 내용을 작성하시고 이제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7번은 삭제되고 8번 이제 자료들 제출했으면 서브밋 하고 나서 분쟁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 분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수시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모니터링 하시면서 증빙 자료가 좀 부족하다거나 어떤 올라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분쟁을 하는 사유하고 증빙 자료만 제대로 첨부가 되면 거의 승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실패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게 분쟁이랑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좀 그러면서 간간히 이제 주변에 그 분쟁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올라오는 분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사유로 어떤 항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도 한두 번 정도 실패가 있었고 하나는 증빙 자료가 제 생각하고 완전 다르게 첨부가 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랑 좀 달라서 좀 어이없게 한번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이길 건데 걔도 약간 좀 애매하게 한번 졌던 적이 있습니다. 얘는 승패가 알리는 보면 셀러의 신용 등급이 있고 구매자의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신용 등급이 높으면 거의 빠르게 분쟁이 처리가 되고 승소 쪽으로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매자도 신뢰도가 안 좋다 그러면 약간 좀 실패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케이스는 대부분은 거의 다 구매자 쪽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분쟁을 신청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재작년인가요? 코로나 진행되면서부터는 이제 좀 분쟁 실패 사유들이 있고 좀 이상한 셀러들도 많고 아무래도 셀러들도 이제 장사가 안 되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알리가 운영하는 전체적인 쇼핑몰이 아니라 옥션처럼 알리는 그냥 쇼핑몰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냥 장터만 제공을 하고 다른 이제 일반 개인들이 그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파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알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없고 전부 다 그냥 일반 개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개인 장터 같은 거라서 셀러의 뭐 신용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사기꾼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친절한 셀러도 있을 수도 있고 거대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중국이다 보니까 일반 직접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제품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이 바로 오는 것도 있고 며칠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있고 이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도 일어나고 하니 장사가 또 안 되고 망하는 업체들도 많아서 이런 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약간씩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리 입장에서도 배송에 따른 분쟁은 좀 기간을 좀 여유롭게 두긴 했었는데 예전에는 지정된 기간 안에만 되면 거의 구매자 편을 들어주긴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구매자한테 편을 들어줘서 환불을 시켜줬는데 그 뒤에 이제 제품이 도착을 하면 구매자는 다시 판매자한테 돈을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거의 입금을 또 이제 안 하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셀러들이 이제 힘든데 피해도 많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런 이제 배송 기간에 따른 분쟁들이 많이 올라오면 그런 경우는 기간을 좀 많이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때문에 응대 좀 안 해주는 셀러들도 간간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알리 표준 배송 위주로 많이 바뀌면서 배송비가 없던 제품들이 좀 생겨나고, 대신에 이제 저런 케이스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분쟁인데, 분쟁은 구매자 보호 기간이 있습니다. 얘도 여러 번 한번 설명은 드렸었는데, 이게 아쉽게도 없어진 기능 중에 하나인데, 구매자 보호 기능 중에 하나가 제품이 발송되면 수령 전까지가 이제 알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옥션으로 보면 옥션에서 구매 결정을 해주면 그때 옥션이 판매자한테 돈을 입금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알리도 구매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 알리익스프레스가 상점 그 셀러한테 돈을 입금을 해주고, 그러기 전까지는 알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을 셀러한테 안 주고 다시 구매자한테 돌려주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가능한 기간이 구매자 보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령 전까지는 구매자 보호 기간이 있어서, 만약 내가 그 기간 안에 제품을 수령을 못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익스텐드 기능이 있어서 클릭을 해서 판매자한테 구매자 보호 기간을 며칠 연장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셀러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연장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내가 지정된 기간 안에 제품이 도착을 안 하면 자동으로 구매 결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분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분쟁으로 들어가면 손해보는 입장은 사실상 셀러가 손해를 보다 보니 이 기능이 셀러한테 조금 넘어간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배송 기간을 좀 여유롭게 잡아서 이 구매자 보호 기간을 꽤 좀 길게 늘려놓은 편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분쟁을 좀 신청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쟁을 또 많이 신청하면 신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신청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 제품이 좀 제때 안 올,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셀러한테 메시지 보내서 약간 여유롭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기간이 좀 빠듯하다 그러면 셀러한테 문제가 좀 생겨서 셀러랑 이게 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팅을 하는데, 그 메시지 보내실 때 좀 셀러가 응답이 좀 안 좋거나 바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구매자 보호 기간을 약간 연장을 해놓고 셀러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셀러하고 이렇게 막 협상을 했을 때 괜찮은 셀러는 잘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셀러하고 때 막 힘을 빼는 게 싫다 그러면 가장 속 편한 게 바로 분쟁을 넣는 게 사실상 가장 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쟁 넣어서 하면 상점 입장에서는 감점을 받고 좀 안 좋은 영향이 많아서 셀러들이 분쟁을 좀 싫어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분쟁을 안 넣어주고 있긴 한데, 기본은 문제가 생기면 셀러한테 먼저 한번 메시지 보내서 잘 해결될 것 같은 그 상태로 해결하시면 되고, 대신에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았을 때까지 분쟁을 나중에 언제라도 걸 수 있을 정도로 구매자 보호 기간은 약간 여유롭게 좀 늘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셀러랑 협상을 하실 때는 협상하면서 구매자 보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좀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는 분쟁보다 지금 메시지로 해결해야 하니까 구매자 보호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 확보를 못하고 제품 구매 결정이 일어났다. 제품 구매 결정이 일어나면 구매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4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약간 14일 정도 여유가 있으면 셀러한테 메시지 보내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 안 되면 바로 분쟁을 넣는 게 좋습니다. 분쟁 넣고 나서 셀러랑 이제 거기서 대화를 하시면서 셀러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 거기서 결과 판정까지를 약간 더 연장시켜서 기다릴 수는 있을 거여서, 그런 식으로 분쟁은 걸어놓고 대기하시는 게 구매자한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만약 귀찮다 그러면 바로 분쟁하시고 나서 해결을 보시고, 근데 구매 결정을 했으면 무조건 14일 안에 분쟁을 하셔야 합니다. 14일 넘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상담원이 분쟁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거의 확률이 높진 않기 때문에, 분쟁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에 한 번 정도 이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분쟁 신청하는 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링크 클릭해서 구매 목록으로 이동하시고, 만약 이 제품에 대해서 분쟁을 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문 번호가 있습니다. 옆에 뷰 디테일을 클릭하시면 주문 상세로 이동을 하고요. 그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타이틀 클릭하시면 주문 상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 신청은 주문 번호 나오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상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분쟁을 걸 수 있는 건 셀러가 제품을 발송을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분쟁을 걸 수가 있고, 셀러가 제품 발송을 안 하면 분쟁은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러가 제품을 보내고 나서 얘는 네, 이렇게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매자 보호 기간일 거고요. 이 기간 안에 안 오면 이 제품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요 기간이 맞나요? 그래서 요즘 보면 여기 한 며칠 남아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되는 게 구매자 보호 기간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구매 결정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구매 결정이 일어나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4일 안에 무조건 해야 하고, 여기 있는 기간 이제 구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셀러한테 얘기하면 셀러가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바로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하는 셀러가 있고, 며칠에 한 번씩 소통을 할 수 있는 셀러가 있습니다. 주로 공장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우리 한국처럼 사무실에 뭐 이제 경영지원실이나 뭐 격리나 이런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보니까, 작은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좀 되게 느리게 오는 곳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를 두시고 연장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좀 좋고요.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클릭해서 링크로 확장이 있었는데 요게 최근에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작년인가 없어졌는데 안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메시지로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 결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쪽에 오픈 디스프트라고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구매 결정이 일어났다 그럼 이제 여기 링크가 사라지고요. 화면을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이쪽에 이제 버튼 대신에 오픈 디스프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같은 경우는 14일 안에는 이제 분쟁을 걸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는 뭐 30일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링크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분쟁을 걸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분쟁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매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만 분쟁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언제까지 분쟁을 신청했어야 한다 라면서 신청이 안 된다는 메시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쟁은 한 번만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신청하실 때 내가 제품이 확실히 이제 어떤 고장이 있었을 때 약간 좀 다양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에서 일부 부분 환불을 받았는데 조금 쓰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분쟁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상으로는 분쟁을 한번 하고 나서 분쟁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분쟁을 못 넣어요. 근데 분쟁을 진행하는 도중에 분쟁을 취소를 했다 그러면 다시 분쟁을 걸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아까 구매자 보호 결정 기간이 남아 있거나 구매 결정 후 14일이 안 지났다는 전제 하에만 분쟁이 가능하고, 분쟁은 결과가 안 나오면 취소하고 다시 걸고 취소하고 다시 걸고 요거는 반복이 가능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분쟁을 다시 못 겁니다. 대신에 결과가 나왔는데 분쟁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분쟁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분쟁을 걸 수 있는데, 지났으면 분쟁 사유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라고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분쟁이 기간이 지나면 안 되고, 고객센터에서 시스템실이나 위쪽에 이제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뭐 처리되는 걸 대기해야 하는데, 일단 제 경우 10번 중에 9번은 안 됐었습니다. 한 번은 됐다라고 하긴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결과가 떨어지고 나면 시스템상에 링크가 없어서 분쟁을 못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이 고객센터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작년이었나? 하여튼 그때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처리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고객센터에서 처리해주겠다라고는 했었는데 결과가 이미 환불이 돼 있다라고 나와서 걔는 처리된 건 아니고, 제가 판매자한테 환불 요청을 했었는데 분쟁은 안 넣고
기간이 끝나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판매자가 따로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객센터에서 뭐 처리해준다고 했었는데 막 살펴보면서 환불이 됐다라고 해서 처리가 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뒤로 이제 그 뒤에 다시 한번 다른 걸로 분쟁 요청을 했을 때 증빙 사진이나 이런 게 있냐고 그래서 사진도 보내주고 했었더니 나중에 아니구나, 사진이랑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제품 사진이랑 그 증빙 자료를 챙겨서 다시 신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고객센터 다시 한번 방문해서 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주고 했는데 분쟁 기간이 지나서 분쟁을 열 수 없다라는 형태의 답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 기간이 지나면 안 될 확률이 높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매자 보호 기간을 조금 충분히 늘려놓는 게 좋고, 구매자 보호 기간이 제품을 수령했는데도 보호 기간이 길어지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판매자는 제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여서 판매자한테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품을 받았는데 구매자 보호 기간이 만약 50일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제품을 받고 나서 시스템이 알리 표준 배송처럼 정보 조회, 트래킹이 가능한 배송 수단이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이제 구매 결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등기로 좀 약간 한 달 텀으로 한 3주, 4주 이렇게 좀 늦게 오는 배송 수단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산상으로 조회는 되지만 바로바로 반영이 안 돼서 막 30일, 50일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수단에 따라서는 구매 결정이 일어나는 시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수시로 확인하시고, 혹시 모르면 제품 수령한 뒤에 판매자한테 약간 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불 기준인데, 환불 기준은 리펀드 온리하고 리턴 굿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굿즈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반품인데, 반품 같은 경우는 일단 알리 기본은 구매자가 반품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알리 기본 정책이고요. 그리고 제품 구매하셨을 때 구매하기 버튼 밑에 쯤인가 보면 프리 리턴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있고 마크가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리턴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무료로 반품을 시켜줍니다. 이게 우체국이었는데 지금도 우체국인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반품은 안 하기 때문에 뭐 반품하는 절차도 귀찮고 해서 안 했었는데, 알리 제품 중에 프리 리턴이라고 있는 거는 국내에서 수거해가고 나서 바로 반품 절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편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니까 밑에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정하고 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반품인지 환불인지가 선택이 되고, 그 뒤에 이 조건에 따라서 제품 수령했냐 안 했냐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대부분 제품 수령 안 한 경우는 셀러한테 요청해서 구매자 보호 기간을 그냥 3개월 정도까지, 맥스가 3개월인가 4개월 막 좀 됐던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늘려놓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분쟁을 하거나 바빠서 까먹고 넘어가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저는 이제 수령이고 환불 위주이기 때문에 제품 수령을 했으면 이 수령한 상태에 따라서 분쟁 사유가 어떤 거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분쟁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맞다 아니면 이 상황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 상황을 좀 잘 정하는 게 좋은데, 예전에는 좀 되게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이게 점점 좀 사유들이 조금 바뀌고 없어지면서 정말 좀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이제 그런 위주로 사유들이 좀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유 선택하는 것도 꽤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 최근에 좀 분쟁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적당한 사유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사유를 선택하고, 이제 판정단은 이 선택된 사유와 증빙 자료를 비교해서 판정을 하다 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케이스지만 거기에 사유가 없어서 그냥 이런 걸 선택했다 정도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일단 그냥 적어 놓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사유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불 금액을 적는데 이제 얘도 좀 중요한 게 이 최종 분쟁에 넣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은 결제 수단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단 카드만 하기 때문에 카드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면 카드는 내가 결제한 카드에 대해서 결제 취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0달러짜리 제품을 30달러를 할인을 받고 70달러를 결제했다. 그러면 30달러는 할인 수단이 적용된 거기 때문에 실제 결제는 70달러입니다. 그래서 70달러까지만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리 플랫폼 쿠폰, 그러니까 최상위 쿠폰 같은 경우는 구매 금액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없어졌다가 이번에 또 다시 포함이 됐는데 예를 들어 100달러 중에 10달러는 상점이나 뭐 다양한 할인 수단이었고 20달러는 알리 쿠폰으로 할인을 받았다 라고 가정을 하면 환불 금액이 70달러가 아니라 90달러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하다라고 범위가 나오는데 그래서 90달러라고 결정을 짓고 나서 만약 판정도 90달러가 나왔다. 그러면 통장에 90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카드 취소 자체는 카드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 결제했던 그 카드에 대한 취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70달러 이상 취소가 안 되고 70불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6년 전, 7년 전쯤에는 되는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쪽 상담원이 뭐 체크해보고 나서 증빙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워낙 또 결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귀찮아서 어차피 실제 취소된 금액 말고는 확인을 안 해봐서 없었었고 최근 같은 경우는 한 6번, 8번 정도 비슷하게 해봤는데 일단은 전부 다 카드 결제 금액 이상은 환불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적으실 때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이 있으면 거의 구매자 승리가 될 수 있고 제 경우는 그냥 제품 좀 봐서 제품에 하자가 있지만 뭐 쓸만하다 싶으면 판매자랑 저랑 뭐 반반 정도 해서 50% 비율로 뭐 이렇게 넣거나 하면 최대한 80%까지 써도 되는데 이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셀러가 그냥 환불은 해줄 테니까 제품을 반품을 해라 라고 해서 반품 조건에 환불 결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 금액은 너무 크게 요청을 하시면 오히려 반품 조건으로 그러니까 리펀드가 아니라 리턴 굿즈로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금액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 같은 경우는 지금 512글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12글자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쓰실 때 512글자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512글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고 나서 분쟁을 열고 그러고 나서 수정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수정하기 기능으로 512글자 이내에 써있는 그 내용을 다 지우시고 다시 또 하고 싶은 말 더 적고 그다음 저장하시고 다시 또 수정하고 쓰고 저장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이 수정한 내역들이 히스토리로 남습니다. 트리 형태로. 그래서 거기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제 상담 판정단들이 그걸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법문 내용이 길면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가이드나 매뉴얼에는 저쪽에 가서 추가 사유 적는 뭐 방식이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근데 아무리 찾아도 관련 링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분쟁할 때 이제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못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환불하고도 얘는 좀 관련됐는데 아까 내가 요즘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얼마까지 환불을 적을 수 있다는 이제 표기가 되지만 그 쿠폰 같은 경우는 합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구매 상세 정보에 들어가셔서 파이낸셜 탭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점에서 할인받는 조건이 있고 그 밑에 추가로 본인이 할인한 게 있습니다. 뭐 카드사 할인이라든가 알리의 최상위 쿠폰인 플랫폼 쿠폰을 썼다든가 좀 코인으로 할인을 받았다든가 좀 다양한 할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쭉 하고 나서 이 크레딧 카드라고 나온 이 부분에 있는 요 금액, 이 금액이 최종 환불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보시고 나서 그래서 제 경우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얘 비율을 이제 적습니다. 뭐 80%나 50%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판정단이 조금 생각했을 때도 구매자 손을 좀 들어줄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거의 리젝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두 번 같은 경우는 사유가 제품 설명에 나오는 사은품이었나? 그래서 사은품이랑 다른 거 뭐 좀 제공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제공을 못 받아서 이 제공돼 있다라는 이제 제품에 나오는 설명들 거기는 그런 화면들만 캡처를 하고 줬었는데 그리고 셀러도 이게 선착순으로 주는 거지 무조건 주는 건 아니었다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제품 설명이나 어디에도 선착순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선착순 범위 안에 일단은 들어가 있었는데 판매자가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하면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대화 내용이랑 이제 이런 걸 첨부를 했었는데 제가 페일 떨어졌던 이유가 제품을 실제 수령했던 사진 그 사진을 안 줬다라는 이유로 제가 페일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품 증빙자료 넣을 때는 제품을 직접 수령한 사진은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쟁 사유에 최대한 적합한 사진들 어차피 증빙자료를 많이 넣어서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넣으시면 좋고 가장 좋은 건 굳이 유튜버나 뭐 이런 걸 아니셔도 제품 수령하실 때 카메라 켜시고 영상 촬영하시면서 언박싱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담아 놓는 게 좋고요. 일부 셀러 같은 경우는 또 바코드를 또 요청하는 셀러들도 있어서 사진이든 영상이든 제품 언박싱 하시면서 바코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구매한 제품이 나한테 구매한 건지 다른 데서 구매한 건지 그 셀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구매한 제품을 가지고 분쟁을 넣어서 돈을 또 돌려받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게 있고 셀러 입장에서는 그 바코드 번호를 가지고 그 공장이나 딴 데다가 주면 걔네가 그거 기반으로 영상 같은 거 확인해서 이제 돈을 셀러한테 환불해주고 하는 게 있어서 또 바코드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품 수령했을 때 그런 바코드 같은 게 있으면 사진을 먼저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보통 언박싱하고 많이 버리다 보니까 또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게 있으면 셀러랑 채팅 정도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분쟁에서는 걔가 그런 걸 요청을 해도 없으면 미처 몰라서 안 찍었다 정도로 사유만 남기시면 어느 정도 구매자 편은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가장 명확해서 초기 불량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영상이 없어도 거의 90% 이상으로 이제 구매자 편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객관성이 더 좋기 때문에 좋지 않나 싶어서 촬영 가능하신 분들은 언박싱 할 때 미리미리 촬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카드라고 나온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지금 분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서너 개를 묶어서 한 번에 결제하셨을 때 결제하고 나서 내가 환불 요청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주문 취소 같은 거 할 때 만약 세 개를 주문하면서 카드 살인을 뭐 어느 정도 썼는데 그 카드 살인에 제품 취소를 하면 카드 살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나왔을 때 알리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시점에 주문이 이제 셀러별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할인도 거기에 맞게 등분해서 분할돼서 이미 선 적용되기 때문에 주문 취소를 하면 그 해당 주문에 할인된 그 금액만큼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다른 주문에 있는 금액까지 같이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분 취소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주문을 취소했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동일하게 제품 상세에 가서 파이낸셜 탭에 가셔서 크레딧 카드 쪽에 보시면 본인이 결제한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이 취소되고 환불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UI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달인가부터 바뀌어서 일부 계정은 바뀐 UI가 적용이 되고 일부 계정은 기존 UI가 적용이 되는데 이 파이낸셜 탭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품 상세 화면에 들어가시면 그냥 아예 기존에 이 나와 있는 이 정보가 밑에 서머리처럼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은 환불 신청하면 이 파이낸셜 탭에서 환불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져서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하네요.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 동일하게 이제 앞에 분쟁 신청하고 나면 이 분쟁을 판정단이 하기 전에 구매자랑 판매자랑 서로 네고시에이션 이제 협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서로 해결을 하고, 그 해결이 안 되면 판정단이 개입을 해서 판정단이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자가 자기의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부분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는 싫다, 그냥 제품 다 돌려주고 전액 환불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원하면 억셉트를 하던가 리젝을 하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쭉 주는데, 이게 제가 제품 올렸을 때 하자를 쭉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증빙자료 줬는데, 판매자가 이제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차라리 환불 대신에 부분 환불 대신에 제품 반품을 하고 해라 라고 했었지만,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품 반품은 좀 싫어서 이게 제가 50달러인가 아마 부분 환불을 넣었을 겁니다. 이게 원했던 스펙도 안 맞았고 다른 장애도 있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어차피 제품은 반의 반 동작은 해서 제가 일부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저게 이제 대신에 저렇게 들어가면 반품하고 그 돈을 다른 거 사고 막 하는 시간적인 손실이 있어서, 그때 채팅창에서 따로 얘기를 했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제품 반품하고 하라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젝을 쳤지만, 얘는 한번 리젝은 눌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다시 억셉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사라지고 남아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억셉 누르면 다시 이제 얘가 그레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분쟁이 종료가 되는데, 억셉을 안 하고 제가 리젝을 하면서 얘가 제안한 이 제안 내용에 대해서 리젝한 사유를 적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가이드를 보면 여기에 또 리젝 사유를 적는 데가 있는데, 일단 저는 본 적이 없고요. 한 6년 전에도 분쟁 넣었을 때 리젝은 했는데 판매자의 얘기하는 그 내용이 너무 엉터리다, 막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싶은데 반박할 수 있는 코멘트를 남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막 한참 고민하고 물어보고 막 했는데, 가이드도 그렇고 자꾸 예전 거여서 엉뚱한 내용만 나왔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분쟁 사유 적는데, 이 분쟁 사유 적는 곳에 내가 이 리젝에 대해서 아니면 판매자가 제안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말 있으면 저기다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올리고 나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분쟁 사유를 수정하는 데 가셔서 수정하시고 저장하시면 이 셀러랑 주고받는 내용들이 히스토리처럼 밑에 아까 내려간다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셀러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응대하거나 추가 증빙자를 올리거나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위에 있는 수정 기능으로 응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는 증빙자료 요청할 때 여기에 사진을 넣을 수가 있고 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2메가마다 2메가 이하로 해서 총 3개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3개를 입력했으면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수정 기능으로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개가 아니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냥 3개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영상은 워낙 망이 느려서 요즘은 조금 빨라질 땐 빨린데 느릴 땐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품 수령한 경우는 제품 사진을 가급적이면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품 하자에 가장 적합한 사진하고 영상들을 최대한 좀 촬영하셔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예전에는 이제 영문으로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한국인들 많이 이용하고 번역기 기능들이 발전하면서 한국어로 써도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 번역기든 다른 번역기들을 이용하셔서 영문으로 적는 게 그래도 가장 명확합니다. 한글은 한글 하시는 분이 보시면 되는데 또 번역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예시는 아까 그 드릴프레스 쪽에 알로에 메탈 재질인데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증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증빙 자료를 넣는데 이게 일부 셀러들은 제품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셀러랑 막 얘기 주고받다 보면 플라스틱이다라고 해서 제품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제품 화면에 있는 정보나 내용들을 딱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구매한 그 제품이 올라왔던 시점에 있는 정보를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품 목록에서 그 상세 정보로 이동을 합니다. 상세 정보로 이동하면 그 밑에 아까 이 3번 화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상세 정보에 있는 화면에 있는 이 제목을 클릭을 하면 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매했던 그 당시의 제품 설명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구매 목록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현재 판매 중인 제품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이 상세 정보로 들어가서 나오는 화면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은 제품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고 구매했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가면 내가 어떤 시점에 구매했다 라는 그 제품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구매했던 그 당시에 선택했던 옵션이나 가격이나 설명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을 캡처해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타이틀 제목이랑 본문 내용에 이제 메탈이랑 알로이라는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제공을 하면 된다라고 예시를 드린 거고, 제 경우는 이제 그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구매했던 경우 지금 보면 과거에 이 가격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 나는 이 가격에 구매했고 블랙 옵션을 구매를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 커런트 프로덕트 얘를 클릭하면 실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했던 당시 화면은 여기 있는 거 캡처하면 되기 때문에 그 판매 때 그 타이틀 제목이랑 설명 내용들도 이제 추가 증빙 자료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문제가 이번에 UI가 바뀌면서 얘 기존에 있는 화면을 보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UI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얘는 필요하면 아마 물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기존에는 클릭하면 이리 왔었는데 지금은 상세 정보에서는 이 화면을 안 오고 바로 제품 화면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앞으로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변경된 UI는 얘를 보는 방법은 제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위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스틸 제품이다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 구매한 제품은 플라스틱이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제 경우는 이제 이런 거는 사진도 찍지만 사진으로 구분이 잘 안 되면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두드려서 쇠소리가 안 난다는 거를 증빙 자료로 많이 첨부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첨부했기 때문에 그 첨부하고 여기 알로이 스틸이다라는 이제 이런 추가 증빙 자료도 제출을 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면 분명히 메터리얼은 알로이 스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제 추가 표시도 해서 얘를 증빙 사진으로 넣고 사진에 얘가 03.jpg면 03.jpg에 있는 설명에 이렇게 마크한 부분을 보면 얘는 이제 알로이 스틸이다. 하지만 내가 받은 제품은 플라스틱이다. 라는 식으로 분쟁 사유를 이제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는 이제 이 분쟁 사유를 선택할 때 아이템이 판매되는 제품 설명하고 다르다. 그래서 보면 메터리얼 재질이 설명하고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명백한 거죠. 완전 내가 받은 제품은 플라스틱이고 제품 설명에도 분명히 알로이 스틸로 돼 있었다. 그리고 증빙 자료도 줬으면 이 경우는 이변이 없는 한 99.9%는 이제 구매자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만 확실하면 이제 무조건 이게 이기는데, 이제 제 경우는 이런 경우 100% 구매자
이기고 반품을 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제품 또 포장해서 보내고 나서 걔가 받고 나면 환불 절차가 진행이 되고 다시 또 얘를 사고 하는 게 이제 귀찮기 때문에, 재질이 알로이라고 해서 샀지만 플라스틱인데 제품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알로이 재질보다 플라스틱을 샀을 때 얼마 정도 환불을 받으면 내가 쓰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이제 적으셔서 분쟁으로 넣으시면 반품 없이 그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분 환불은 반품이 없고 전액 환불은 이제 반품이 무조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협상을 생각하는 선에서 적으시면 이제 판정단이 봤을 때 이 금액은 너무 과하게 요청한다 싶으면 금액을 줄여줍니다. 올려주진 않고 금액을 줄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제시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내용을 쭉 쓰고 나신 다음에 서브밋을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디스피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 목록에 이 주문번호 쪽에 가면 이 디스피트가 PCD가 아니고 이제 진행된다고 프로그레스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PCD가 나오고, 이 PCD가 나왔으면 판정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게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없애버렸는데, 이 분쟁을 하고 있는 목록만을 또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가면 편하게 진행 상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 한 하반기부터 분쟁 목록으로 이동을 하면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주문 목록에서 여기 나와 있는 디스피트 상태, 여기서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 중간중간 진행되는 상태는 알리에 가입하신 그 이메일 계정으로 같이 노티가 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메일이 온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패했을 때 그 노티를 못 봐서 패한 건데,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니 제품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라고 왔었는데 그거를 못 봐서 한 20불 정도인가 30불 정도 손해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기는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요청도 딱 제품 수령 사진을 첨부해 달라는 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이없이 지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이메일로 오는 것들 수시로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안 오는 경우도 대비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와서 이 상태를 좀 보시면, 여기 말고 제품 이쪽에 오면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나오니까 걔를 클릭하셔서 가시면 가장 상단에 상태가 나오고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판정단이 또 제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피트 인 프로그레스라고 나오면 이제 여기 진행 상태고 지금은 끝난 거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쟁을 처음 시작하면 이제 분쟁 시작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리익스프레스 스텝이 있는 것은 알리가 개입을 하는 거고, 최종 네고시에이션 협의가 끝났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입하기 전까지, 얘 같은 경우는 18일부터 23일 이 사이는 이제 셀러랑 구매자가 서로 협상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협상을 예전에는 제가 채팅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계속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수정하시고 하는 형태로, 근데 셀러가 반응이 없으면 그때 채팅을 한번 메시지 남기시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내용을 갱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쟁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단은 거의 구매자가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긍정적인 상태로 분쟁이 좀 응하면서 기다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쟁이 끝나서 졌으면 그 결과 쪽에 코멘트 남기는 그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해서 남기면 되는데, 일단 저는 진 경우는 뒤집힌 적은 없어서 그거는 좀 봤는데, 일단 분쟁 결과에 만족 못하면 불만족에 대한 표현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아마 가이드는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이 핀실드 되는 기간까지가 여기에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상단의 서머리 밑으로 이제 현재 디스피트에 대한 사유, 얘는 이제 다른 거에 넣었을 때 정상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 넣은 거고, 지금 상태가 이제 어떤 단계다라고 나오고, 이 분쟁이 끝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빵 부분 빵쪽까지 나왔으면 이제 피니시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분쟁 세부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판정단의 디테일 확인하시면 얘네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판정이 끝나면 알리가 판정을 일단 내리고 나서 이 알리 판정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저랑 약간 좀 틀리게 나온 게, 앞에 있었던 거 하나 얘는 실패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앞에 하자들을 여러 번 쭉 넣었더니 셀러가 아까 그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전 제품 반품하고 전액 환불이 한번 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왔었는데, 나는 제품을 보내긴 싫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게 하자가 있어서 있지만 사실 가지고 있어도 제품을 사실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부분 환불이라도 받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배송비 보내고 하는 돈이나 또이또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금액 적게라도 받는 게 나아서 분쟁 사유에다 쭉 쓰면서, 나는 제품은 싫고 차라리 반품은 싫어서 그냥 갖고 있고 금액은 요 정도 부분 환불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금액을 더 낮췄었는데, 판정이 반품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맞다, 밸리드라고 다 나와서 밸리드이기 때문에 전액 차라리 제품이 사용하기엔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반품하고 전액 환불을 받아라 라고 판정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보통은 판정이 제가 부분 환불을 쓰는 이유가, 판정이 내가 요청하는 부분 환불이 맞으면 밸리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 그 판정 결과에 대해서 억셉이 아니라 리젝을 하면 반품을 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선택이 뭐냐면, 이 분쟁 결과 확인했을 때 이 알리익스프레스 저지먼트 디테일스 얘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지금 얘는 전액 환불이 일단 떨어진 거고요. 0.01달러 제품인데 얘가 수령을 못했던 0.01달러의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미수령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넣었을 때 이제 저지먼트가 나온 거고, 이 분쟁 사유 중에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제가 제품이 정상 동작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더즈낫 워크 프로퍼티라고 앞에 아까 분쟁 사유 지금 플라스틱하고 메테리얼스가 안 맞는 거 같은 경우처럼 이제 여기가 내가 선택했던 그 사유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유에 대해서 판정단이 맞다라고 판정을 한 거고, 이게 인밸리드다 그럼 옆에 인밸리드의 세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밸리드가 나와야지 사용자가 구매자가 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정상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10달러의 부분 환불만 요청을 했었고, 판정단이 이제 결과 나온 게 여기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위다운 리턴 굿즈라고 해서 제품의 반품은 없이 10달러의 부분 환불을 승인해 준 거고요. 그러면 이 세부 사유 요 조건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하면 억셉을 하셔야 합니다. 캡처를 따로 안 떴는데, 그 억셉을 안 하면 여기가 제품 반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부 사유 쪽에 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제한된 기간 안에 억셉이나 리젝이나 선택을 안 하면 자동으로 첫 번째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밸리드가 나오고 제한이 두 개가 올라옵니다. 하나는 반품을 안 했을 때의 금액, 즉 내가 요청했던 이 금액 10달러 부분 환불에 반품이 없음, 이게 제한 1이고, 제한 2가 전액 환불에
반품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이제 옵션으로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안에 선택을 안 하면 자동으로 첫 번째 제안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제안이 마음에 들면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했으면 최대한 빨리 그 판정이 나온 제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저처럼 이메일도 확인 안 하고 판정 결과도 바빠서 잘 안 보다 보면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했던 거에 최대한 맞게 판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기본으로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분쟁도 사용자 등급이 있습니다. 구매를 많이 하면서 구매 등급이 올라가면 요 분쟁 처리도 빨리 처리가 끝나고요. 구매 등급이 낮을수록 처리되는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얘는 멤버십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정된 그 기간 안에 제한 1하고 2가 있는데 선택을 안 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요 제한이 억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아마 사진을 첨부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었던 게 없기 때문에 좀 선택하는 화면이 안 나와서 아마 안 넣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몇 번 분쟁이 있었는데 그걸 또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캡처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거의 이런 식으로 분쟁 사유하고 증빙 자료만 어느 정도 맞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억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질문하셨던 분들은 제가 경험한 거랑 약간 좀 다른 식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송 관련해서는 구매자 쪽 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기다리는 편이고, 제품 구매하실 때 이제 최근에 5일 배송 뭐 이런 걸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배송도 빨리 오고 제품이 오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트래킹도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국내 5일 배송 상품이 이제 이런 분쟁하기에는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수월하고 제품에 이상 있는 거는 사실 사용자 과실의 초기 불량 같은 경우도 우기면은 거의 한 90% 비율로 또 구매자 쪽 편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셀러한테는 좀 분쟁이 안 좋은 느낌은 있지만 이제 셀러들도 그런 식으로 몇 개 그냥 하자를 조용히 처리하고 나서 자기네 신뢰도를 올리는 게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셀러도 조용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블로그 쪽에 코멘트 쪽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은 가급적이면 시간이 될 때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카페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쪽도 올라오면 글을 포스팅할 때 그때 카페를 잠깐 방문하면서 좀 보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끔씩 시간 되면 좀 보려고는 하는데 알람이 안 와서 그러니까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간간히 이제 좀 확인은 하고는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베스트는 블로그가 가장 알람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 블로그도 간간히 보다 보면 몇 달 전에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도 못 받은 글들이 있고, 카페 글도 그렇고 같은 글에 올라오는 또 코멘트는 씹혀가지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폰으로는 분명히 알람을 받았는데 막상 글에 가서 보면 또 글이 안 달려 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글이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좀 뒤늦게 반영이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놓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시간이 될 때는 블로그에 받는 대로 좀 넣고, 네, 이게 또 질문들을 대부분 99%는 다 비공개로 또 질문을 하셔서 답변은 일부러 그래서 유추할 수 있도록 공개로는 좀 답변들은 다 드리는데, 딱히 그 신원이 뭐 노출돼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아닌 이상은 공개로 올려놓으셔야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질문할 거를 좀 줄이고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도
글하고 관련돼 있는 글 쪽에다가 질문을 남겨놓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좋고요. 아니면 또 제가 그 영상이나 뭐 글 포스팅할 시간을 이제 없애고 이제 그쪽에 수면 시간 줄이면서 그쪽에 좀 답변을 좀 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조금 줄이는 게 나아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 질문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로그 쪽이 가장 무난하다고 봅니다. 유튜브도 알람은 와서 유튜브 쪽도 이제 유튜브에 글 남기면 네이버 쪽으로 메일이 와서 네이버 메일이 온 게 저한테 이제 알람이 오니까 제가 확인은 하는데, 유튜브 쪽은 모르겠어요. 일단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개설을 하고 로고를 바꾸면서 이게 테마가 한번 바뀌었는데, 개인 유튜버에서 뭐 브랜드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이밍 넣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몇 개를 잠깐 옮기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꼬였는지 그때부터 제가 답변을 달면 제가 남긴 답변이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쪽은 약간 좀 꺼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남겨놨는데 며칠 지나서 보면 답변이 사라져 있어서 힘들게 막 답변 남겨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블로그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초보분들 따로 참고할 글들도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환불은 뭐 그냥 구매 취소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분쟁하고 거의 비슷해서, 환불할 때 고민되는 건 환불 금액이 얼마인지 정도일 거고, 해외 직구다 보니까 알리는 환불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환불이 안 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불은 빠르면 뭐 일주일 이내지만 통상 한 3에서 4주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불은 구매하고 나서 구매 결제가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환불이 가능하다. 대신에 내가 구매하자마자 바로 결제한다고 해서 얘가 환불이 된다 라고 100% 환불이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불하실 때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니까 그 점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약간 도움이 되었으면 싶고, 일단 이런 기본적인 회원가입 그리고 쿠폰, 제품 구매할 때도 약간 이제 고려할 부분들 이런 것들 예전에 따로따로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위주로는, 차라리 카테고리를 원래 알리 기초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또 다른 것들이랑 있어서 묻힐 수도 있으니까 알리 그 필수 기초나 필수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 쪽은 그쪽으로 영상을, 이 지금 환불처럼 있는 영상은 그쪽으로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긴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길 바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고객센터를 활용하시거나 질문 주시면 아는 선에서는 일단 도움을 드리지만, 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범주에서 본인이 적당한 선에서 이제 딜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딱히 뭐 모범 답안은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감사합니다.